최근에 이제 간단하게 음성을 통해서 치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기술로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또 역시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치매를 판단한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포인트원의 이현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매를 음성이나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이걸 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 받은 우리 기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은데 어떤 기술입니까? 치매 초기에 저하되는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언어 유창성이라는 게 있고 의미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이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 방식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들어서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체력 검정 시간에 네. 달리기를 얼마나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0m 정도의 이제 어떤 이 선을 정해놓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는 언어 유창성과 의미 기억력을 사용을 하셔야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얼마나 많이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떻고 이제 이런 한 20가지 정도의 팩터를 저희가 이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이분의 지금 의미 기억력과 그 언어 유창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굉장히 치매 고위험군이시다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를 판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좀 궁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기로는 어느 수준까지 디벨롭되기 전에 발견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도 알고 그래서 조기 판단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듣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판별의 중요성은 좀 어떤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네. 사실은 그 국가에서도 거의 매년 수천억 원을 써서 네. 이제 그런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이제 전국에 256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자체도 이런 치매를 빠르게 그 진단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는 치매의 원인이 사실 한 70여 가지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근데 이 중에서 한 20-30%에 해당되는 그 치매 원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만 판별을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예 치료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60-70%를 차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그 골든 타임 내에 진단하기만 하면 이분들께 이제 약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 속도를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예산의 절감 효과가 거의 3조 원 이상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개인의 측면에서도 치매가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가 될 수 없는 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병을 늦출 수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요양적인 그런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주로 나오는 캠페인이 일반적인 병은 개인을 아프게 하지만 이제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가족과 국가를 아프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네네. 빠르게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판별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 판별을 하는 그런 기준은 예. 이제 그 어르신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찾아오셔서 약 한 그 20분에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40분, 50분도 되시지만 이렇게 그 문답 형식의 이제 MMS라든지 시스트라는 그런 그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식이죠? 예, 대면으로 이렇게 예. 그 2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인지 저하군으로 이제 의심되는 분들을 먼저 판별을 해내서 이분들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차로 좀 더 이제 뭐 큰 병원이든 뭐 치매 안심센터든 이쪽에서 뭐 세라드 K라고도 하고 뭐 SNSB라고도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런 그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그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분께서 실제적으로 치매다 아니다 이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이제 3차적으로 그러면은 이 치매가 어떤 원인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감별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 검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장 이 부분에서의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어르신들께서 너무 병원에 늦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치매 환자가 치매 첫 증상이 발현한 이후에 치매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찾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약 2.7년 정도입니다. 그렇게나 길어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약 3년 정도를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허비하는군요. 예,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게 많이 진행이 되신 후에 오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진단을 빠르게 앞당기려면 결국에는 이 분들께서 뭔가 증상이 발현했었을 때 좀 더 빠르게 오실 수 있고 이제 빠르게 오셔서 이런 진단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치매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 궁금하고 예. 어떻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뭐 특히 자녀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런 판별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뭐 한다거나. 네네네. 저희가 엄격하게 말하면 의료법상 AI가 어떤 허가를 받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고위험군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조기 진단과 그리고 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런 전문 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 거를 활용을 하셔서 지역에 숨겨져 있는 이제 그 어르신들 이런 AI 기술로 찾아내서 이제 빠르게 좀 더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검진도 받으시고 대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뇌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보험사하고도 이제 협력을 해서 이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치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간병보험이라든지 종합 뭐 이런 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하셔서 자신의 뇌 건강을 파악을 하시고 당연히 이제 건강할 때 치매 안심센터에 찾아가면 모두의 사실은 시간 낭비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다가 이제 이것들이 조금 뭔가 점수가 떨어졌다라고 네. 한다면 좀 더 빠르게 가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까지 가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의 이유가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주는 어떤 심리적 압박 같은 것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하라는 것도 또 그 동일한 수준으로 뭐 조금 줄어들 뿐이지 압박은 여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상에서의 대화나 혹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앱의 사용성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무언가 여기로부터 치매의 전조 증상들을 좀 발견하고 연결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AI를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네. 맞습니다. 딱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CES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기술은 1분 정도의 테스트입니다. 이제 1분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하시기에 이렇게 힘들지 않으시고요. 네. 이제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집에서도 사실은 휴대폰을 사용을 네. 해서 하시거나 뭐 AI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하시거나 저희가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치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도 굉장히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치매라는 게 자가 증상이 굉장히 힘든 그런 네.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 건망증인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기억력이 그쵸. 떨어지고 있는지 술 먹고 끊긴 건지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사실 다른 그런 인지 능력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인지 능력들에서도 자신이 사실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험사랑 같이 함께 이제 진행한 그런 경우에서도 이
자녀분들이 어르신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공유를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 저희 그 타겟 수치를 좀 더 빠르게 달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접근성 그리고 그 간단하다는 그런 점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필하지 않았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치매 판별을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안에서 그때 이제 AI를 쓰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AI를 쓸 때 더 좋은 뭐 장점이라든지 뭐 쓰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크게 사실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엔 골든 타임 내에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대응을 하기에 AI를 쓰지 않으면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사실은 그 병원까지 오시는데 약 3년 정도 이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데 늦어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나라고 사실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신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이런 전문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건강할 때 이 의료 인력을 찾아간다. 이제 건강할 때 이분들을 이제 계속 케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의료 낭비도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 이제 특히나 이 나중에는 돌볼 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AI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사실 국가에서 치매 안심센터에 매년 거의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고 있고 이제 그쪽에 계신 의료 인력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으신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74% 수준에 이릅니다. 어이구.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어르신들이 그 관리망 어떻게 보면 밖에 있으시고요. 그러네. 이제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24%에서 더 늘리려고 하시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거의 정말 엄청난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계속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사실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중증 상황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치료에 드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네.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AI를 통한 이 판별 서비스가 얼마나 정확하냐. 여기서 네네. 이제 궁금하네요. 승부처가 나거든요. 네네네. 정확합니까? 네, 그래도 꽤 정확합니다. 이제 와. 그 치매가 치매 등급을 그 얘기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CDR이라는 척도를 사용을 한다면 치매가 없으신 어르신은 그냥 0이시고요. 이제 5까지가 이제 최고인데 5까지 가시면 굉장히 말기 상태십니다. 이제 근데 0.5에 해당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경도 인지 장애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판별의 정확도는 그 5, 6%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가 1 이상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치매다라고 하시는 그런 수준부터는 저희가 약 94% 정도 치매 환자는 이 치매 고위험군이다라고 이제 판별해내는 그런 정확도가 약 9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0.5 그러니까 86% 정도 판별하는 이 0.5 레벨은 보통 이제 사람이 어떤 인지 상황이 되는 게 0.5입니까? 이게 그 인지 저하라고 하는 그 수준이 사실은 그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흔히들 이제 치매하면 기억력만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진압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수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가 검진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이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근데 주로 이제 0.5 정도의 그런 그 경도 인지 장애가 되시면 뭐 기억력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건망증과는 좀 더 그 차별화가 되는 그런 기억력의 감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수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난다라는 그런 기준에 있었을 때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인지 장애가 오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기억해내기 힘드신 그런 수준도 인과관계가 있으시고요. 끊어지는.
네네네. 네.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말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이제 말한다는 게 굉장히 고도의 그런 지능이거든요. 사실은 네. 인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머리로 생각을 해내서 그것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 저희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출해내실 수 있는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연관 관계에 따라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그 진행자분들께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이제 쇠퇴가 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음, 그 사실 네. 목소리로 이제 치매를 판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혁신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이제 목소리를 녹취를 해서 이제 좀 제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통화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녹화해가지고 빠르게 감기 하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네. 저희가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이쪽과 이제 협력을 해서 하는 서비스가 어르신들께서는 어플 설치나 네. 이제 기기 사용을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하시죠.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AI가 아예 어르신들께 전화기에 전화를 드려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그 지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와 함께 이제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뭐 AI 스피커라든지 일상적으로 쓰는 장치들하고 연계도 예상해 볼 네네네. 수 있을 것 같고 뭐 맞습니다. 챗GPT처럼 대화하고 농담 맞습니다. 따먹게 하는 관계에 있는 이런 AI들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네. 네.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치매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한 2배 정도 떨어진다.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앱을 통해서 치매를 판별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알츠윈이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사실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100건 정도의 치매 검사를 하면 치매 환자를 찾아내는 그런 발견율이 약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네.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치매 발병률이 10%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하면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신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들이 아니라 건강한 분들 위주로 지금 등록돼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예,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빠르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AI가 좀 더 그 지역에 숨어져 있는 그런 예. 분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어르신들 치매 안심센터에서 발견율을 지금 3%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좀 더 판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감된 그런 시간을 어르신들께 좀 더 치매 예방이라든지 네. 그리고 인지 저하가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훈련이라든지. 좀 더 시간을 쏟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과 같은 인력을 가지고도 이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치매로 인한 아픔의 시간을 줄이는데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매와 이제 어플을 통한 치료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세븐포인트원의 이현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